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매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행되어 온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일부 달라지는 방역 정책을 오대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 동일 집단 격리된 전국 요양병원은 14곳. 이곳에서만 확진자가 약 1,000명이 나왔고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시설 특성상 고위험군이 많이 머무르는데 치료 병상이 충분치 않아 확진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했고 비확진자도 함께 격리되는 동안 추가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종사자는 비수도권의 경우도 매주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 시설을 다녀왔다면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감염 발생 시 확진자와 비확진자, 접촉자를 분리한 뒤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제때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면 확진자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준으로 격상한 뒤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3주가 지난 최근에서야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도 직전 한 주에 비해 절반 아래로 낮아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에서 1.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2주간이 금년도 한 해의 코로나19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2주간만 함께 노력하면 이제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오늘부턴 비수도권에도 적용됐습니다. 또 어제로 종료 예정이었던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과 수도권 9명 이하 소규모 학원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실내 체육 시설도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글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